안녕하십니까. 서울도시철도 그린환경 감사처장 한종만입니다. 저는 코로나19 비대면 교육으로 직원의 갑질과 갈등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린환경의 친구. 갑질과 갈등 사례를 말하는데 웬 친구 이러는 분도 계시겠지만 친구가 되면 갈등, 갑질, 괴롭힘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린환경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환경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3개 광역시도에 걸쳐 177개 사업장에서 1,725명이 근무합니다. 지하철 청소, 한마디로 하면 간단한데 역사, 청사, 전동차, 고소부위, PSD 창호, 청소 영역이 참 다양하죠. 1,725명이 3개 광역시도 177개 사업장에서 평균 10여 명이 분산되어 근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사 문제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상당 부분 해결하고 있습니다. 직원과 갈등, 불화, 갑질, 괴롭힘 문제는 모든 직원의 자발적 참여가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직원 간 갈등, 불화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 동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린환경의 직원, 동료가 어떻게 구성되고 변화하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은 사무직 몇 명을 빼고 전체가 고용 승계한 직원입니다. 용역회사에 근무하였고 고용을 승계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014년부터 공개 채용을 하였는데 보는 것처럼 인적 구성의 변화는 2017년을 제외하고 대략 10% 내외입니다. 한 개 사업장당 한 명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고용승계 직원과 공개 채용 직원이라는 인적 구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우리 역에 어려운 역이 있고 쉬운 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출퇴근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것입니다. 전보 이동을 하면서 인적 구성의 변화가 40%로 커졌습니다. 한 개 사업장당 평균 서너 명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전에는 신입이 지하철 청소를 처음 하는 사람이었는데 2018년부터 3, 4명 중 2, 3명은 기존 직원입니다. 개별 사업장에서 보면 신입이지만 입사년도와 지하철 청소 경력으로 보면 고참인 경우도 생겼습니다. 조금은 복잡한 인적 구성의 변화가 생긴 것이죠. 그러면 인적 구성의 특징은 어떨까요? 그린환경은 만 50세가 되어야 입사 자격이 있습니다. 보훈,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사회 취약계층,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계층이 입사를 합니다. 만 50세 이상이 입사를 하다 보니 사회생활 30년 경험자들이 신입사원과 고참 직원으로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경로도 천차만별이고 각양각색입니다. 나름 평탄하고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한 사람부터 이것저것 안 해본 일 없이 다 하고 입사하신 분까지 개인의 직업적 인생 행로가 다양합니다. 경력, 학력, 재산, 자녀, 배우자 등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나이 50이 넘어 처음으로 만나는 직장인데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길 바라는 것이 어쩌면 더 무리한 요구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인적 구성의 변화와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 간 갈등과 불화, 갑질과 괴롭힘의 원인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우리 스스로 더 좋은 해결 방안을 찾는 고민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직원 간 갈등과 불화가 어떻게 갑질과 괴롭힘으로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사례는 그동안 감사조사와 2019년 12월 직원 상담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대략 50여 가지의 괴롭힘, 갈등 사례들이 있는데 업무와 관련해서, 사업장에서 생활하면서, 경력과 나이, 사고방식, 생활방식 등이 부딪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떻지? 나라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참은 왁스못을 운영하고 신참에게 뒷정리만 시킵니다. 신입에게 화장실 청소만 2개월을 시킵니다. 일은 하지 않으면서 감독하고 꼬투리를 잡습니다. 휴게실에 누워 휴식하면서 신입이 쉬려고 하면 요령 핀다고 합니다. 후임 작업 방식을 지적하면서 1년밖에 안 된 게 뭘 알아? 입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해. 그따위밖에 못해? 윽박지르고 짜증내죠. 심지어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면 몇 번을 가르쳐 달라는 거야? 너 돌대가리 하냐? 모든 고참이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큰일입니다. 그런데 그거 알죠? 어디에 누가 갑질 고참이라는 거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년퇴직할 때 누구 하나 따뜻하게 손이라도 잡아줄 사람을 그린다면 오늘부터 당장 스스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참에 괴롭힌 갑질만 있을까요? 자회사가 되고 그린 환경이 좋은 회사라는 소문이 나면서 실제로도 좋은 회사죠? 그렇습니다. 점차 고학력의 신입사원이 입사를 합니다. 고참에게 무식하다, 멍청하다, 융통성 없다, 느리다. 나는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못 배워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런 말들을 하죠. 이런 신입사원이 드물지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실시한 정기 인사로 새로운 형태의 갈등이 발생합니다. 주로 청소 방법으로 부딪히는데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것이지요. 청소가 아무렇게 해도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구조, 재질, 고객의 동선이나 이동 시간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사업장마다 청소 방법이 있습니다. 나를 가르치려 하지 마라. 저 역에서 한 청소 방법이 더 능률적이다. 잘난 체 한다. 무조건 따라해라. 기싸움인가요? 그렇다고 전보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보로 인해 얻는 직원의 편익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청소 방법이 있다는 것은 그린 환경의 무형자산, 노하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서로 옳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청소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회사의 무형자산도 키우고 직원도 편하게 일하고 서로 감정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소 방법은 더 열심히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은 1년 365일 휴일도 없이 운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청소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언뜻 보면 다 같은 날인데 좋은 날이 어디 있을까 하겠지만은 사람마다 다 사정이 있어 필요한 날이 있고 공휴일 배치에 따라 좋은 날도 있을 것입니다. 고참이 좋은 날 선점하고 절대 양보하지 않나요? 갑자기 휴무를 바꿔달라고 하나요? 그런데 하필 그날 손주를 봐주기로 한 날이라서 안 된다고 하니까 손주 똥이나 먹어라. 웃어야 할까요? 정답일지 모르지만 관혼상제 우선 챙겨주고 일주일에 하루 휴무 보장하고 특별한 사유 없으면 2일 이상 휴무 붙여서 사용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 거의 대부분 사업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0줄기 사업장에는 업무의 특성이나 인원의 편제에 따라 총괄팀장, 팀장, 부팀장, 반장이 현장 업무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잘 하시고 있지만 팀장이 반장 말만 듣고 편을 든다거나 반장이 소모품 창고 비밀번호는 혼자 알고 있으면서 뭐가 비면 직원을 의심합니다. 친한 사람에게는 쉬운 일, 친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 선임은 쉬운 일, 신입은 어려운 일. 이러면 작업 지시가 공정한가요? 갑질이 맞습니다. 지하철은 새벽 5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근무 시간이 겹치기도 하고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집이 멀다며 퇴근하지 않고 직원 휴게실에서 취침을 하거나 냉장고에 자기 칸 표시해 놓고
다른 사람은 사용금지. 예, 어떤 이는 시장을 보고 휴게 시간에 찬거리 손질도 하죠. 아직도 신입사원에게 점심 준비 전담시키나요? 어떤 것은 불편을 주는 정도겠지만 어떤 것은 명백히 괴롭히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 이런 문제는 직원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뒷담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커지면 싸우고 아마도 정직 처벌 중 가장 많이 차지할 것입니다. 머리 자르라, 간섭하고 당사자가 없는 데서 외모 흉보고 누구 백으로 들어온 거 아니야? 무시하거나 오히려 나는 시려 누가 백이야 스스로 과시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사생활을 소문내어 모욕을 주는데 혼자 산다고 없는 말을 지어 고통을 주면 되겠습니까? 혹 너의 고통은 나의 행복 이런 건 아니겠지요? 나이 50이 넘어 만났는데 막내야 점심 먹고 커피 좀 돌려. 한 번이면 애교인데 반복되면 괴롭힘입니다. 나이가 적다고 함부로 말하고 하대하고 반말하는 직원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린환경 직원 호칭은 주임입니다. 직원 간 일상적 대화는 경어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잘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자랑하고 싶은 일도 생기고 잘난 척을 익숙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누군가와 비교하기 위해 잘난 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들, 딸이 변호사 의사래요. 나는 고등학교 나와서 어느 대학을 나왔는데 내가 재산이 얼만데 세금 아끼려고 다니는 거야. 내가 했던 일만 잘 됐어도 학력, 재력, 자녀 성공 등 무심코 하는 자랑 누군가에는 상실이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특히 누군가와 비교하기 위해 잘난 척을 하면 대부분 갈등의 원인이 되고 반복되면 대개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직원 중에 어떤 분은 내가 여기서 청소나 할 사람인 줄 아냐?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직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청소할 사람이 아니면 집에 있지. 왜 일해야 먹고 사는 남의 일자리를 뺏고 지랄이냐? 그렇습니다. 여기서 청소할 사람이 아니라면 쭉 집에 계시면 됩니다. 감사를 요청한 사례 중에 이렇게 갑질한다, 괴롭힘을 당한다 하시는 직원이 있습니다. 휴게 시간에 잠자면 되나요? 전화는 휴게실에서 나와서 해야죠. 청소도구 정리정돈 기본 아닌가요? 내가 기본과 예의를 지키지 않고 잘못해서 생긴 문제인데 오히려 이를 지적하는 상대방에게 갑질이다, 괴롭힌다 그러면 될까요? 직원들이 모두 나 하나만 왕따시키고 괴롭힌다는 신고 중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신고한 본인이 다른 직원들을 왕따시키고 모든 직원들을 괴롭히는 경우입니다. 말을 하지 않으니 모두들 피하고 말을 하면 싸우려고 하니 누가 대화를 하겠습니까? 만일 이런 일이 생기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하시고 우선 팀장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복무감사나 상담을 하면서 심하다는 생각을 넘어 회사의 존재 의무를 부정하거나 직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가장 좋지 않은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회사가 되고 언제부터인가 동료 직원으로부터 적당히 하라는 핀잔을 듣는다는 말을 듣습니다. 팀장이나 반장이 휴무일 때 적당히 하자고 하고 힘든 일은 다음에 하자며 적당히를 조장합니다. 팔 아프고 힘든데 왜 마포질을 해? 저렇게 충성하면 돈을 더 주냐? 밥이 나오냐? 불평과 험담을 하다가 오지랖 넓은 사람 만나서 안 하던 일도 하게 되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일 좋아하는 너나 해라. 일에 환장한 너나 해라. 야유를 합니다. 청소를 적당히 하고 눈에 보이는 곳만 하고 본연의 업무를 적당히 하는 회사에 미래가 있을까요? 자회사 되고 처우는 좋아졌는데
지하철 청소는 나빠졌다. 이러면 과연 그린 환경에 존재 의미가 있을까요? 몰래 녹음하고 없는 사실도 지어서 인신공격하고 그래서 싸우고 이게 정년전에 집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다. 네 꼴이 그 꼴로 혼자 살지. 이러면 감정이 올라서 가랭이를 얻던다. 서방 잡아먹는다.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결국 폭행사건으로 비화합니다. 정말 집으로 가고 싶은 건 아니죠. 승객이 있는 승강장이나 대합실에서 야, 너 이렇게 해.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냐? 아무리 청소일이 손에 익지 않아서 서툰 곳이 있어도 고객 앞에서 큰 소리로 지적하고 화를 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고객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지하철은 물론 청소일과 청소하는 사람의 품격까지 시민에게 봉사할 때 그린환경 직원의 자부심과 자긍심은 시민이 높여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갑질, 괴롭힘, 갈등 사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등 당사자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거의 대부분 서로 알아가며 그렇게 해결하고 친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서로 잘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문제가 반복될 때 회사에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 통로가 있습니다. 우선 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 상담을 하여 전보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갈등 직원과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내가 전보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면 역사환경처에 담당 직원과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사과를 받고 화해도 하고 싶다. 그러면 경영지원처에 괴롭힘 방지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사과와 화해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전보 이동도 되고 그 정도가 심하면 조사를 해서 처벌 등 필요한 조치를 가능합니다.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지 결정하기가 어려우면 감사처 인권상담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물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과, 화해, 전보 이동, 처벌 모두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요청이 있습니다. 사과도, 화해도, 전보 이동도 다 가능하지만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반드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감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감사 요청까지 오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는 청소일은 수도권 전철을 이용하는 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쾌적하고 청결한 지하철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자회사에서 지하철 청소한다고 비하하거나 볼품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지하철 환경으로 수도권의 지하철 운영체계에서 마지막 활용점정을 찍는다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도 충분합니다. 우리 회사 그린환경이 대한민국 최고의 직장 2021 88위에 선정되었습니다. 한국일보와 코리아타임스에서 직장인 1만여 명에게 가족이나 친지에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 동종업체 종사자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것입니다. 4,500개 기업 중 400개 기업을 선정하였는데 우리 회사가 전체 88위, 비즈니스 서비스 관련 기업에서는 1위에 선정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결과에 정말 그래? 하는 분들의 갸우뚱에 공감합니다. 청소 용역 회사가 자회사 되었다고 그렇게 달라졌어? 지난 8년을 돌아보니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용역 회사를 경험하신 분들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급여는 많이 올랐습니다. 복지도 좋아졌습니다. 청소도구, 장비가 다 좋아지고 개선되었습니다. 연말이면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이 이 좋은 회사를 나이 때문에 나가야 돼서 억울하다고 하소연하십니다. 제가 볼 때 가장 달라진 것은 그린환경 직원이라는 자긍심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희망과 기대가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직장 88위에 선정된 것은 우리의 땀과 열정에 대한 합당한 결과라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0이 넘어 참 다양한 분들이 그린 환경에 오셨는데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린 환경이 청소업계에서 제일 좋은 회사라는 말을 듣고 입사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회사에 와서 우리 모두 좋은 친구로 정년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코로나의 건강을 빕니다. 감사합니다.